네, 투자 상위 1%는 지금입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정말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정말 반복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 오늘도 든든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오늘도 10시의 남자 JNC 투자자문의 소재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께서 최근에 말씀해 주시는 시장 전략이 좀 딱 맞아떨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어제 이제 5,750 도달하고 밀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정말 딱 그 포인트를 도달하고 나서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어떤 선까지 좀 밀리면은 여기서 이제 추매를 해야 되냐라고 좀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걸 질문하시면 네. 이걸로 한 20분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사실 길게 말고 좀 짧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어제의 상승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 참 그런 질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진짜 찐반등이니까 지금 사야 되나요? 지금이라도 빨리 다시 사야 맞아요. 되는 거 아닐까요? 다시 코스피 막 6,000선 회복하고 막 쭉쭉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좀 객관적인 시선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어제 미증시가 올라갔던 이유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긴장감이 완화됐다라는 이유인데 사실 이렇다 할 명확한 근거는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반등은 일단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상승이 와 이제부터 다시 한 번 더 전고점을 갱신하는 찐 반등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오늘 올라간다고 막 왠지 더 갈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미증시가 이제 미증시랑 국내 증시가 이제 커플링되는 모습이 앞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다. 제가 뭐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어제 미증시가 올라갔든 뭐 어제 좀 전략 후강이 나왔든 뭐가 됐든 간에 일단 하락 추세인데 뭔 의미가 있겠어요.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야 미증시가 상승 추세 혹은 횡보 추세로 벗어나면서 국내 증시나 산업 이슈들이 형성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 미증시가 23,000포인트 정도는 넘는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미증시가 하락 추세를 벗어났기 때문에 미증시가 그러면 상승할 수 있겠네. 미증시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어떤 이유가 만들어지겠죠. 뭔가든 이유가 만들어질 거예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정말 완화됐습니다. 혹은 뭐 산업에 대한 이슈가 만들어진다던가 뭐 미국의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 AI에 대한 기대감 이런 뉴스가 만들어지던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나올 수 있는 건 나스닥이 23,000포인트를 넘어섰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걸 넘어선 상태에서 국내 증시가 막 올라가요. 그러면 이건 좀 찐상승이겠는데 전고점 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 현재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엄청 올라가고 있다 얘기 나오고 있죠. 네. 상승 추세를 벗어나면서 그런 현상이 나온 건데 지금 과열 구간에 국제유가가 들어가 있는 거죠. 만약에 국제유가가 한 72불 정도, 73불, 72불 요 정도 아래로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이는 시장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약간 둔해졌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한 72, 3불 아래로 내려온다. 이거 확인해도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국내 증시가 막 올라가. 그럼 이것도 찐 상승인가 하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뭐 이란하고 확실하게 마무리가 된다라는 뉴스가 나온다던가. 즉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두 가지 정도가 충족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국내 증시가 전고점을 갱신하는 찐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겠지만 그걸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증시가 반등이 나온다? 이거는 기술적 반등인가라고 오히려 되려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상승이 나오는데 좀 과하게 나온다 싶을 때는 되려 현금 비중을 늘린다던가 이런 식의 대응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일단은 저는 저점을 새롭게 갱신한다 이럴 가능성보다는 단기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네. 시장 지수 한 5,100까지는 밀릴 수 있다. 근데 뭐 그 얘기할 때 막 와, 설마 거기까지 밀릴까요? 네, 라고 했지만 맞아요. 진짜 거기까지 밀렸다가 반등했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바닥은 5,100이기 때문에 그 자리 딛고 반등 나올 수 있고 그 자리 딛고 반등 나오면 5,700에서 5,750 정도까지는 반등할 수 있다. 정확하게 그렇게 됐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그냥 사후 분석. 오늘 빠졌어요. 오늘 왜 빠졌지? 이게 왜 중요하죠? 오늘 빠졌잖아요, 이미. 근데 빠진 이유를 생각할 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금요일이니까 좀 빠지네요.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가 앞으로 어떤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네. 일단 첫 번째 경우의 수는 현가부터 한 5,300포인트 정도까지. 그러니까 5,700에서 5,750 요 구간 안에서 단기 박스권을 형성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돼요. 현재로서는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무조건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박스권으로 5,300선과 5,700선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판다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당연히 박스권 하단부 자리인 5,300에서 5,400포인트 부근에서 매수를 하고 5,700포인트 부근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방에서도 말씀드리고 막 했지만 5,700 위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살까요가 아니라 이때는 현금을 만들어 놓고 박스권 하단에서 다시 산다는 생각을 해야죠. 박스권 시장에선 이런 식으로 시장 지수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박자감을 잘 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개별 종목 차트 보면서 이거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박스권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5,450포인트부터 5,300포인트까지는 여러분들이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고요. 5,700포인트 위로는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앞선 세 가지 그 필수 조건들 중에 두 가지가 충족했을 때는 전고점 넘어가요. 그럼 그런 거 두 가지 확인했을 때는 주가가 올라갔을 때 그냥 따라잡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그게 확인 안 된 상태에서는 이런 식의 박스권 흐름을 예상할 수 있으니까 여기 지수 포인트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5,300포인트까지 이탈했다.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시장 지수는 4,900에서 5,300포인트 이 안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우의 수가 총 세 가지인 거죠. 그 아까 말한 5,300에서 5,700 박스권이 나올 수도 있고 4,900에서 5,300 박스권이 나올 수도 있고 아까 말한 세 가지 조건 중에 두 가지가 충족했을 때는 전고점을 갱신할 수도 있다. 그럼 이 세 가지 경우의 수를 펼쳐놓고 각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의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집합을 찾아서 이렇게 나와도 좋고 저렇게 나와도 좋고 이런 경우가 나와도 좋은데 이런 경우가 나와도 내가 중간 이상은 갈 수 있는 선택지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는 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거는 조금 이따 이제 상단 QR코드 찍고 오시면 제가 거기서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들 위주로 교육을 해드리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 전략이 중요해진 만큼 좀 자세한 전략 만들어 드렸습니다. 단기 박스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면서 전쟁 리스크까지 조금 해소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전략 만들어 봤고요. 다음으로는 고수들이 지금 사고 있는 종목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실시간 순매수 종목들 보시죠. 네, 오늘 정유주들이 1, 2위에 나란히 올라와 있고요.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까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정유 관련해서 국제 유가가 조금 진정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장 정유주들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과 함께 S-오일까지 3%대 약세 그리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면서 오늘장 나란히 3%대 밀리고 있습니다. 18만 전자 그리고 91만 닉스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도 함께 음봉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강보합권대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오늘장 태웅 단조업계 거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이죠. SML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나와주는 종목이고요. 오늘장 5%대 상승세 그려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틀 연속 다시금 양봉 켜주는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자, 오늘은 셀트리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라는 호재까지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제약바이오주가 괜찮을런지 오늘의 시장 대비해서는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지고 있긴 하거든요. 셀트리온과 함께 제약바이오주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죠.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신 것 같아요. 제가 셀트리온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항상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자꾸 뉴스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거가 어떻게 기술 이전이 된다라고 하고 뭐 이게 뭐 파이프라인이 뭐 어쩌고 임상이 막 이러면서 네. 약간 그 종목에 대해 박사가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주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뉴스 갖고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똑같은 뉴스가 나와도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종목의 반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예를 들어 뭐 셀트리온에 대해 얘기를 한다. 그럼 뭐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아까 주주가치 재고도 있고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미국에다가 공장도 지어가지고 이제 뭐 관세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도 있고 뭐 이런 좋은 얘기들을 가지고 제가 그냥 셀트리온을 포장하면 한도 끝도 없이 셀트리온이 엄청 좋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매체를 통해서 뭐 종목의 뉴스를 보면서 종목을 선택하고 그걸 바탕으로 홀딩해야지 더 사야지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그런 관점으로 종목을 접근하시면 별로 좋은 선택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섹터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종목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중요해요. 이게 내 종목이 움직이고 있을 때 얘가 개별 이슈인지 아니면 섹터의 이슈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시장 상황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먼저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거겠죠. 이 종목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맞춰졌을 때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슈만 보고 왠지 좋아 보여. 어디서 막 되게 좋게 포장을 해. 이제 그런 거 갖고 홀라당 사면은 이제 시장 분위기에 잡아먹히거나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가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상황은 딱 하나예요.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돼요. 네. 제약바이오 섹터의 특징상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다 올라가는 섹터죠. 뭔가 기술 이전하면 대박 날 거야. 지금 투자를 해서 뭔가 기술을 개발해서 나중에 이게 성공하면 돈을 벌 거야. 보통 이런 메커니즘으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움직이는 만큼 그러면 현 시점에서 실적을 못 내더라도 현 시점에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투자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대출금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쌓여야겠죠. 그렇다는 소리는 금리가 낮은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시장의 투자 분위기가 활성화되는 거고 그랬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의 기대감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시장 경제가 좀 경제 침체 위기라던가 만약에 이렇다라고 치죠. 경기 침체 위기 있으면은 미래에 뭐가 중요한데 지금 당장 돈 잘 버는 회사가 짱이지. 약간 시장은 또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요.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될 것 그리고 현 시점에서 경제 침체가 아닌 경제가 양호하게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시장 환경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제약바이오 언제 움직이지? 이 두 가지 상황이죠. 경제 침체에 대한 분위기, 사실 지금 경제 침체에 대한 분위기는 없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가 약세인 건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지정학적 리스크나던가 뭐 이런 것들 이슈 있으면 국제유가 올라가고 국제유가 올라가면 물가도 올라갈 텐데 그럼 물가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하겠어요? 그럼 지금 제약바이오는 안 좋네요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약바이오가 빠지고 밑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던 겁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 거예요. 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유가가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존재하지만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국제 유가가 떨어지겠죠. 그럼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물가 하락하겠네? 그럼 물가가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하할 수도 있겠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아이러니하게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된다라고 했을 때 우선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 우선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섹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하고 키맞춤 장세, 오늘만 보더라도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돼서 코스피, 코스닥 다 올라가는데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조금은 성큼성큼 더 간다라고 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되면 올라간다라고 했죠. 거기에 코스닥 메인 섹터가 제약바이오 섹터예요. 그러면 제약바이오는 이 시점에 맞춰서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럼 제약바이오 투자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지금 현금이 좀 여유가 있어요. 현금이 좀 여유가 있다면 어차피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 끝나고 시장이 반등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약바이오가 우선적으로 반등 나올 수 있겠네. 그럼 제약바이오 나 지금 현금 있으니까 이럴 때 나는 조금 더 추매를 해서 평단을 낮춰 놓을게. 이렇게 가던가. 근데 체스님 저는 제약바이오를 사고 싶은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어떡하죠? 진짜 얼마 없어갖고 자꾸 소중한 이 돈을 제가 바닥을 잡아야 되나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바닥을 잡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란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됐을 때 드디어 지정학적 리스크 끝났습니다. 아까 제가 앞부분에 말했던 세 가지 조건 있죠. 네. 그중에 두 가지를 축적했다라는 건 아마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됐다라는 소리일 거예요. 그럼 그 신호가 나오면 제일 먼저 뭐 기술주면 뭐 이것저것 종목들 다 올라가겠죠. 그럼 그 시점에 맞춰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추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그 시점에 좀 비싸게 사더라도 그 시점 확실한 시점에서 하던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전략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제약바이오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밀려도 사실 별 걱정은 안 되는 종목이에요. 셀트리온 제약 이쪽 같은 경우는 밀려도 별 걱정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같은 시장 조정에 이 종목들의 악재로 인해서 빠지는 게 아니고 지금 시장 여파로 빠지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시장 반등 나오면 제약바이오 섹터 우선적으로 반등 나올 가능성 높기 때문에 이런 쪽을 이렇게 눌렸을 때 나는 좀 분할로 잡아간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된다라고 한다면 국제 유가가 좀 진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가 가장 먼저 시세를 내줄 수 있겠다라는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그 안에서 셀트리온은 실적도 뒷받침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대감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에 대한 전략 만들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고수들이 지금 이 시각 매도하고 있는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순매도 종목들은요. 네, 지금 방산주들 풍산과
함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와 있고요. 이와 함께 제약 바이오주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주들까지 오늘은 매도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풍산 같은 경우에는요. 탄약 사업을 매각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독보적인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는 만큼 흥행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풍산 6%대 반등 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중동 지역에서 천궁2가 높은 또 성과를 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LIG 넥스원의 급등과 함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장 장대 양봉 보여주고 있습니다. 5%대 상승 주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주들도 오늘 빨간불을 켜주고 있죠. 올릭스와 함께 ABL 바이오까지 오늘장 양봉 연출해주고 있고요. 밑에는 반도체 소부장주들을 올라와 있습니다. HPSP, 리노공업, 동진 세미캠까지 오늘 삼전닉스가 크게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들은 1에서 2% 내외의 약세 또는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삼성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좀 짚어주셨었던 종목인데 급격한 상승의 절반 조정을 받았으니까 또다시 그 절반을 올려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정말 그대로 좀 되고 있어요. 오늘장까지 양봉을 보여주다가 지금은 시장이 조금 밀리면서 약간 약세를 그리고 있는데 그럼 지금 시점은 좀 어느 위치에 와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도 나쁘지 않은 자리거든요. 보시면은 차트로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급격한 상승의 절반까지는 낙폭을 주는 게 당연해요라고 했고 급격한 상승의 절반까지 조정 줬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제가 급격한 낙폭의 절반까지는 또 반대로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했죠. 급격한 낙폭의 절반까지 기술적 반등 나왔잖아요. 되게 차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투매가 이번 주에 좀 변동성이 큰 와중에도 불구하고 사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의 그러니까 자신의 차트를 잘 지켜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실적이 또 뒷받침되고 MLCC 유리기판, 뭐그 재료 자체는 다 충분한 종목이라서 사실 밀린다, 여기서 내가 들어가서 물린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을 종목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그 박스권 매매 있잖아요. 그 코스피 지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스권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정리해드렸던 거. 그 박스권 매매에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박스권 매매 박자감에 맞춰서 사고 팔고 하셔도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눌린다라고 하면 뭐 한 36만 원대까지도 좀 눌릴 수도 있어요. 네. 과거 상승 추세선 상단 정도 자리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거 미리 염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분할 접근하시기에는 좀 부담 없는 종목 아닌가? 지금 시점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종목 살 때 변동성 너무 큰데 좀 부담스러운데 할 때는 어떤 거 사면 좋냐면 확실히 실적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포트를 구성하는 게 좋아요. 그냥 지금 시장 어떻게든 내가 이겨먹어야지. 이런 변동성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은 분명히 존재하지. 막 이러면서 시장 빠질 때 올라가는 종목으로 수익 볼 생각보다는 시장 지수 반등 나올 때 따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그 안에서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빠질 때마다 좀 모아가고 올라가면 박스권 매매에 맞춰서 사고 팔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절반 정도는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략 만들어 주셨었고요. 지금도 그런 흐름이 좀 나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전기 양봉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실시간 순매수 매도 종목들 보셨고요. 다음으로는 주간 순매수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올라온 종목들 SK그룹주들 나란히 1, 2,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방산주, 그린광학까지 오늘 올라온 모습입니다. 주가는 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대 약세 그려주는 모습이고요. 정유주 SK이노베이션도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이 기저효과에 더해서 영업 성과 개선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주가는 2%대 약세 그리고 있고요. 하림지주와 포스코홀딩스 1% 내외의 상승세 그려지고 있습니다. 알지노믹스는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세 그리고 있죠. 4%대의 강세고요. 이 그린광학, 초정밀 광학 전문 기업이죠. 인도의 우주 방산 상장사와 MOU를 체결했다라고 밝히면서 이틀 연속 상승세 연출해주고 있고요. 이외에 대덕전자 4%대 상승, G2G바이오까지 오늘은 5%대 양봉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미래에셋증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랠리 이후에 조금 숨고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사실 최근에 또 시장이 뜨거우면서 증권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뭐 자사주 이슈 그리고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맞물려 있는 올어라운드 종목인데 이 종목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문제점 중에 하나는 산업 이슈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 미래에셋증권이 더 주목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산업 이슈 공백기에 스페이스X라는 이슈가 치고 들어오면서 뭐 뻔한 이슈밖에 없는데 맨날 뭐 반도체 이슈밖에 없어 하는 와중에 스페이스X가 던져지면서 더 탄력받아서 올라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실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 해소될지는 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 GTC에서 만약에 특별한 거를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산업 이슈 공백기
갭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또 스페이스X에 대한 이슈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결국 증시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증권 관련주들 돈 많이 벌겠다. 또 이런 기대감도 존재하는 만큼 여전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투심이 죽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종목이거든요. 하지만 상승폭 자체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종목을 접근할 때는 마냥 좋은 얘기만 들으면 와 스페이스X에 대한 이슈도 있지 증권 상법 개정안부터 시작해가지고 코스피 더 오르면 얘는 돈도 더 벌는데 막 이렇게 좋은 것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해당 종목을 접근할 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준점을 잡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제가 급격한 상승의 절반까지 조정이 나오거나 네. 중간중간에 이제 기영이 머리라고 하면서 이제 단기 박스권을 형성한다라고 했는데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도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고 예상되는 박스권 범위는 6만 원부터 7만 한 2, 3천 원 정도 꽤나 범위가 크죠. 이 안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미래에셋증권을 지켜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박스권 매매를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스권 하단부 그 자리가 6만 원 정도 라인이거든요. 종가 기준으로 6만 원 이탈했을 때는 급격한 상승의 절반이 어디죠? 한 5만 원대까지도 눌림이 커졌다가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핵심 지지 라인은 6만 원 정도 라인으로 설정하시고 그 전까지는 지금 제가 그려드린 이 박스권 안쪽에서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 잡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산업 이슈가 없을 때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레벨업 많이 했었던 미래에셋 증권이죠. 지지 라인을 잡고 이후에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을지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 증권까지 저희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순매도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5거래일 동안 매도세가 나오는 종목들은요. 네, 삼성전자와 함께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장 두 종목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습니다. 두 종목 다 4%대 약세 좀 그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 SDI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외에 앞서 말씀드린 LIG 넥스원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 함께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그려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올라와 있고요. 지금 로봇주들이 오늘장 양봉을 보이다가 시장이 밀리면서 조금 함께 주가도 힘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SPG와 함께 뉴로메카, SBB테크 오늘장 세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모두 음봉으로 전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미반도체도 어제도 신고가 돌파에 이어서 오늘도 고점 높여 가다가 다시금 힘이 빠진 모습입니다. 한미반도체도 약세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저희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삼성의 SDI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사실 삼성의 SDI는 분할 매수 진입도 가능하다. 한 41만 원 정도까지 온다면 접근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좀 더 밀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이런 가격 구간에서는 지금도 좀 접근 가능하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삼성 SDI는 사실 네. 이 종목 안 가면 코스닥도 못 올라간다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 결국 올라가겠지. 뭐 네. 지방선거 전에 설마 주식이 많이 빠지겠어 결국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 SDI가 더 빠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쵸. 결국 2차 전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 SDI가 중심이 돼서 올라갈 가능성 높기 때문에 네. 삼성 SDI가 이렇게 밀린 포인트 같은 경우 제가 2월 말에도 여러분들한테 목표가 체결되면서 말씀드렸던 게 주봉 저항이기도 하고 월봉 저항이기도 한 이 자리를 어떻게 한 번에 돌파하겠냐. 당연히 여기서 매도세 커진다. 근데 하필 그 시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란에 대한 공격까지 나오면서 매도세를 확대할 수 있는 이슈들이 더 나왔죠. 저항에서 가뜩이나 매도세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이슈까지 얹어졌으니 뭐 더 많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봉 차트에서 보면은 오늘 금요일 종가입니다. 금요일 종가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 종가는 주봉 차트가 완성되는 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80선 자리는 잘 지켜주고 있어요. 만약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삼성 SDI가 38만 원 정도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봉에서 또 지킬 자리 지켜줬다라는 의미인 만큼 다음번에 다시 한 번 더 주봉상 241선 자리인 45만 원 정도, 44만 원, 45만 원 정도까지 재차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사실 빠진다고 겁먹기보다는 네. 빠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적립식으로 잡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반등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42만 원 정도 선이고요. 여기서 좀 더 욕심낸다라고 하면 45만 원 정도 월봉 저항이기 때문에 거기를 단기, 중기 목표가로 보시면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I 공략 이후에 수익을 내줬었던 종목이죠. 단기적으로는 42만 원, 중장기적으로는 44에서 5만 원까지 좀 보고 계십니다. 조정 시에는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는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종목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대표님의 공략주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은 가온칩스를 좀 리뷰해 드린다라고 예고해 드렸는데요. 가온칩스를 사실 저희가 수익을 이미 내고 나왔었던 종목이거든요. 그 이후에 좀 많이 지금 밀려주고 있는데 그럼 지금 시장에서 다시금 공략해보자라는 의미로 좀 가져오신 건가요? 그렇죠. 제가 가온칩스 이거 벌써 이 방송에서만 3번째 맞아요. 사고 팔고 잡아드리고 네. 4번째 잡아드리고 난 어. 다음에 거기서 시장 밀리면서 같이 밀렸거든요. 그래서 가온칩스 어떡하지?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가온칩스를 가지고 왔냐면 네. 제가 사실 종목을 그냥 방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매번 새로운 공략주입니다 드리면 뭐
뭐 되게 좋겠죠. 어차피 손절가 터치했으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좋지만 네.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손절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쩌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계속 종목을 얹어서 막 계속 맨날 한 종목씩 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리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고요. 사실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그 삼성전자의 주요 협력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이면 당연히 가온칩스도 약세를 보여요. 반대로 삼성전자 강세 속에는 가온칩스가 주목받을 가능성 높고요. 특히 이번에 GTC 엔비디아에서 거기서 행사 이후에 HBM 반도체 4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코멘트 나올 수 있고 그랬을 때 삼성전자 다시 주목받을 수 있겠죠. 반도체 관련주들. 일단은 가온칩스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이 좀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슈가 형성될 수 있는 게 3월 중순 정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월 중순 정도 지나가고 난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전고점 부근 혹은 전고점을 갱신하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특히 올해 실적 개선이 좀 두드러지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인 만큼 사실 지금 빠진다라고 해서 어떡하지 겁먹고 이렇게 대응하기보다는 빠지면 까짓 거 좀 더 사주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시장에서 이 종목을 메인으로 잡고 가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군들을 메인으로 가져가는 게 맞기 때문에 그쪽을 메인으로 가져가면서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소소한 비중으로 병행해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둥이 될 수 있는 삼성전자와 함께 가온칩스도 지금 한 4번째 짚어드리는 종목입니다. 수익을 내고 나왔지만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 가져봐도 괜찮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온칩스 코멘트까지 해드렸고요. 우리 대표님과 함께 시장 전략 좀 든든하게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 계십니다. 사실 주말 사이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 나오는 거 아니야? 걱정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디로 가면 이 걱정을 좀 풀 수 있을까요? 아래 QR코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어제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어제만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라갈 때 뭐라 그랬죠? 이거 가짜 반등이니까 네. 여기서 여러분들 현금 만들어야 돼요. 새로 살 생각하지 말고 현금 만들고 오늘 시장 빠질 거예요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시초에 잠깐 올라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닌데 테스님, 소재민 대표님이 말한 대로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셨겠지만 네. 지금 시장 지수 보면 역시나 말한 대로 움직이죠. 제가 항상 말하는 건 전 사후 분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장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그런 거 잡아드리니까 앞으로 시장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궁금하신 분들 실시간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요. 매일매일 시황과 함께 전략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상의 1%는 지금 JNC 투자자문의 소재민 대표와 함께 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